채무보존제 소송 너무 답답하다면 빚을 지고 싶은 사람은 없겠지만 살다 보면 금융권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일이 생깁니다. 제도권 금융권에서 도움을 받지 못한다면 울며 겨자 먹기로 고금리이지만 사금융까지 넘어가거나 사채업자를 마주하기도 합니다. 급하게 필요하여 돈을 빌리기는 하였는데 이를 제대로 갚지 못하고 있다면 당황스러움이 크실 겁니다. 대출을 받은 이후 채권을 상환하지 못한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이고 그에 따라 불법 추심 등에 연루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를 다 갚았는데도 계속해서 채권 추심이 들어온다거나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생긴다면 당황스러울 텐데요. 이럴 때에는 상황을 파악하여 채무보존제 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돈을 다 갚고 마무리를 지었거나 소멸시효가 완료되었는데 계속해서 채권을 가지고 찾아오는 경우라면 억울하실 겁니다. 그에 대하여 상황을 확인하였더니 정말 개인의 명의로 핸드폰 요금 연체나 대출 이력이 있고 그에 따른 연체가 이루어져 추심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신이 직접 행한 일이 아닌 도용으로 이루어진 상황이라면 억울함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는 보이스피싱 대출 사기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보이스피싱 조직이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대출을 받은 후 현금만을 챙겨 달아납니다. 보이스피싱 대출 피해자들은 자신도 모르게 막대한 규모의 빚이 떠안게 되는데요. 한순간에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지게 된 피해자들은 억울함에도 빚을 갚아 나가고 있습니다. 내가 행한 일이 아닌데 이와 같은 문제가 생겼다면 채무보존제 소송을 알아보셔야 합니다. 해당 소송은 내가 채권자와 관련한 채무가 없다는 것을 입증하는 소송입니다. 대부분이 익숙하지 않은 내용이기 때문에 진행 자체에 버거움을 느끼고 있고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도 태반이지만 이를 처리하지 못한다면 모든 추심과 신용불량의 등재는 개인에게 따라온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채무보존제는 민사소송을 통하여 입증해야 하는 것입니다. 해당 소송에서는 개인에게 지금 문제가 되는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해 주셔야 합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마무리된 상황이라면 시효가 시작된 시점이 언제인지를 발표해야 하고 이것이 언제 완성이 되었다는 것을 정확히 입증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만약 명예도용으로 하여금 채무를 부담하게 될 위기라면 내가 하지도 않은 내용으로 대출이 이루어졌고 명예도용을 당했다는 것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명예도용을 당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는 형사소송도 함께 진행이 되어야 할 수 있기에 더욱더 복잡하다 볼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보이스피싱 대출 사건의 경우에는 용의자를 특정하기가 어렵기에 허술한 개인 인증을 통해 대출을 진행한 금융기관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최근 들어 개인정보를 도용한 대출 사기 사건이 많아지는 상황을 고려하여 재판부에서도 철저하게 본인 인증을 하지 않은 금융기관에게 중한 책임을 묻는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단순히 휴대폰 인증, 신분증 사본을 통한 인증 등으로 대출을 진행했다면 억울하게 얻게 된 변제 의무를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다만 거대한 금융기관을 상대로 법적 지식이 부족한 개인이 홀로 대응하는 것은 버거울 수밖에 없으며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기도 어렵습니다. 일반인의 기준에서는 모든 것이 복잡하고 힘들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사안인지를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입증하는 절차가 어렵고 지칠 수 있습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증거 수집이 완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증거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면 재판부에 아무리 억울하다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이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채무보존제 소송은 증거를 중심으로 돌아가야 하기에 법률 대리인의 조력이 필요한 사건입니다. 내가 주장해야 하는 사실이 무엇인지, 이것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는 어떻게 수집이 이루어져야 하는지 등에 대하여 차근히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추심의 압박이 계속해서 들어오는 만큼 보다 빨리 처리해 주셔야 하는 상황이라는 점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해당 내용의 경우에는 내가 소송을 거는 경우도 있지만 상대가 나에게 소송을 거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은 보험 사기 사건으로 보일 때 이러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보험회사와의 분쟁은 더욱더 어렵고 지치는 일입니다. 보험금 수령에 대한 계획도 무산이 될 수 있기에 사전 대비를 잘 해주셔야 하고 가입 약관도 잘 검토해야 합니다. 이처럼 각자의 상황에 따라 다 다르게 일어나는 문제이고 분쟁이게 될 수 있다면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조력자를 찾아 편안하게 정리해 나가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전 대비가 없다면 성공하기 힘든 사안이기도 하다는 점을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채무보존제 소송은 여유롭게 정리하기 위해서라도 잘 따져보고 선택해 주셔야 하는 일입니다. 어떻게 처리를 하는가에 따라 많은 것이 달라지니 본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조력자를 찾고 그에 따라 맞는 과정으로 설계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혹시라도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분들을 위하여 법률사무소 R에서는 카카오톡 채널 상담을 돕고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AL에서는 전문 변호사가 직접 카카오톡을 통해 무료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으며 억울한 의뢰인들에게 긍정적인 결과를 안겨드리고 있습니다. 수많은 성공 사례를 보유한 전문 변호사가 직접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으니 주저하지 말고 연락하셔서 최선의 대응책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거대한 채무를 지게 된 상황이라면 하루라도 빨리 대응해야 억울한 채무에서 벗어나실 수 있습니다. 전문 변호사의 철저한 대응 전략으로 원하는 결과를 끌어내시길 바랍니다. 각자의 상황에 따라 대응책이 달라질 수 있으니 지금 바로 전문가에게 법리적 검토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